TV에 보면 누군가는 막 소통이 잘 되고 이런 거 같은데 우리가 안 되면 우리는 비정상이야.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반갑습니다. 황선영입니다. 오늘은 저희 직원이랑 대화하는 걸로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부부가 오셨는데, 부부가 왔거든? 네. 부부가 왔는데 뭔가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혼을 했겠지? 그렇죠. 그치? 네. 오늘 저도 미혼이고 저희 직원도 미혼인데 미혼끼리 결혼한 분들 얘기하는 게 좀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수천 명의 결혼하신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상황들을 많이 알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모든 게 다 맞지는 않겠지. 그럴 순 없는 거니까. 근데 특히나 재테크에 대한 생각이 1000분의 1 정도로 비슷한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하고자 하는데 극렬히 반대하거나 적당히 반대하거나 아니면 너 알아서 해 하거나. 저희 부모님이 좀 그런. 알아서 해 쪽이시구나. 네. 그리고 제일 좋은 게 그래 너 하는 대로 내가 뭐 응원은 해줄게. 이게 제일 좋은. 한 사람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한 사람은 그래 근데 관심은 없어. 도와는 줄게 정도. 이게 이 양쪽 다 생각이 뭐냐면 나랑 같으면 좋을 텐데. 누구네는 그런 거 같고 TV에 보면 누구는 그런 거 같은데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그런 경우를 한 번 봤는데 한 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고 볼 수 없고 그거를 보통이라고 볼 수 없잖아. 그렇죠. 매주 로또 당첨자가 나오지만 1등이 나오지만 1등 당첨되는 거를 보통이라고 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면서 1등 되면 좋겠다 하지만 안 될 거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고 있으니까. 재테크에 대한 생각이 흡사하거나 비슷한 경우가 우리 부부는 그런데 그건 거의 로또 수준이에요. 로또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경쟁률을 뚫고 만난 거지. 나랑 똑같이 이 얘기가 잘 통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료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분은 이런 얘기 말고 내 마음 얘기 그리고 내가 뭐 일상생활 얘기 좀 통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서로 안 통한다는 불만을 갖게 되거든요. 이거 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두 사람의 사실 목적지는 같아. 잘 살아보자는 거니까. 근데 그 잘 사는 게 경제적인 현실적인 여건을 떠나서 잘 사는 건 없으니까 그럴 거 아니야 당연히. 네. 둘 다 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은퇴할 시점에 우리가 은퇴를 못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우리가 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안정적인 소득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라는 거는 둘 다 합의가 된단 말이지. 근데 왜 생각이 다르냐? 살아오는 방식이 달라서. 맞아. 그것도 맞아. 보통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직업군들이 농사를 하셨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은행에 근무하셨거나 아니면 공무원 쪽이거나 이런 부모님의 자녀가 그런 경우들이 대출은 뭐 빚이야 내지는 투자를 잘못하면 큰일 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직업군들 직업이셨던 분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분들의 자녀도 거의 그 생각을 갖게 되거든. 근데 또 하나가 있다면 보는 시기가 달라서 그래. 뭔가 하려는 사람은 은퇴할 시점을 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60세 때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준비를 60세 은퇴할 건데 55세 때부터 준비해서는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반대하거나 시큰둥하거나 이런 분들의 시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해서 돈 벌고 우리 같이 일해서든 아니면 남편이 일해서든 재테크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버는 돈으로 생활이 되고 조금씩 모여지는데 현실에 문제가 없는데 왜 그렇게 재테크를 하려고 해? 당장 문제가 없는데. 이분은 여길 보고 있고 이분은 요 정도를 보고 있는 거야. 내지는 올해 내년 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거든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근데 이 시점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안 돼서 의견이 다른 건데 사실은 최종적인 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가 나눠지면 이 생각이 어느 정도는 맞아질 수 있어. 근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맞지 100% 맞아지진 않아. TV에 보면 누군가는 막 소통이 잘 되고 이런 거 같은데 우리가 안 되면 우리는 비정상이야. 저렇게 맞춰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스트레스일 거 아니야.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전교 1등 하는 게 평균이야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 확률이니까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완전 반대만 아니고 그래서 뭐 알아서 해 정도까지 내지는 뭐 하는 거를 뭐 내가 인정은 해줄게 정도만 된다고 하면 얘기가 안 통하더라도 이건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생각이 다르거나 재테크에 대해서 얘기가 안 된다고 해서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우리 배우자가 뭔가 나랑은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이런 상황도 아주 잘 맞는 상황이니까. 왜냐면 저는 수천 명의 그 내부까지 다 봤잖아요. 상담을 하다가 남편이 뛰쳐나간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어요. 한 5분 있다가 나 먼저 갈게 하고 나가셨어요.
비용을 내고 오셨으니까 상담을 하려고 하지만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상담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시고 다시 오시라고, 혼자 오시든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계속 하는 거는 안 맞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 딱 한 번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도 부부가 오면 한 분은 이제 막 뭔가 하려고 하고 한 분은 이거 뭔가 잘못된 걸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막으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얘기를 끝까지 하고 나면 이제 좀 생각이 어느 정도 바뀌는 경우 대부분 그랬죠. 차근차근 얘기하면 사실은 얘기를 통하는데 한 분은 막 재테크에 대해서 생각이 이렇고 한 분은 적다 보니까 이 생각이 많은 분은 공부를 많이 했을 거고 이분은 관심 크게 없었으니까 공부를 당연히 안 했겠죠. 근데 이분은 상대방도 나랑 같을 거야 생각하고 막 얘기를 하면 이분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불안한 거죠. 적당히 얘기하거나 아주 쉽게 얘기해줘야 얘기가 통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테크라는 것도, 돈을 번다는 것도 목적이 돈을 왜 벌까? 잘 살려고. 잘 사는 게 뭐죠? 재테크적으로 이제 월 수익이 일정적으로 들어오는, 자기가 일 안 해도 그게 잘 사는 거 생각해요. 그건 물론 그거고, 그거에 더 궁극적인 걸 말하려면은, 궁극적인 건 사실 행복하려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 이 돈을 버는 그 양, 행복감을 느끼는 양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다 다르다고 하지만 한 가지 공통된 거는 많을수록 좋다는 다 공통할 거예요. 공통되죠, 그거는. 많을수록 싫어. 난 여기까지만 더 준다는 건 난 싫어. 이런 얘기는 없을 거예요. 사람마다 그릇이 다르긴 한데 이것도 시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올해 얼마 벌면 올해는 문제 없어. 근데 이제 정년까지 봤을 때는 어떤 재테크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근데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두 사람의 사이가 나빠지면서까지 돈을 번다. 이거는 저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둘은 서로 사이가 엄청 나빠. 근데 이게 무조건 맞으니까 난 밀고 나갔어. 과연 이게 행복한 걸까요? 돈이 많다는 거는 행복의 필요 조건 중에 하나긴 한데 필요 충분은 아니잖아요. 돈이 많으면 무조건 행복. 이건 아니니까. 돈이 많으면서 사이가 계속 틀어져. 이러면 이거는 돈을 버는 것보다는 사이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고 돈 버는 거는 부차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갖고 있는 기준이고 제 인생에 대한 기준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덜 벌더라도 이게 생각이 통하고 뭐 소통이 되고 이런 부분이 먼저 되고 나서 한 방향을 보고 같이 나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해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게 오는 분들마다 다 그 얘기를 해. 뭐냐면 우리 같은 부부 또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재테크나 부동산 쪽에 대해서 생각이 안 맞는 부부들이 또 있어요. 하는데 다 안 맞아요. 대부분 안 맞지. 맞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 이거 꼭 얘기해드리고 싶었고, 그러니까 안 맞는 게 기본값이니까 우리가 안 맞는 것도 일상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처음 시작할 때 생각으로 내지는 그 관심 없었던 친구한테 얘기하는 정도로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합의만 되면 아주 잘 맞는 상황이다 그게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연아만 보다 보니까 스케이트 타면 저렇게 날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스트레스 받고 괴롭고 힘들고 삶이 불행할 수 있으니까 둘의 관계가 어느 정도의 합의만 만들어내도 아주 훌륭한 거다라는 거를 얘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안 맞는다는 게 어느 정도로 안 맞았는지 혹시 사례를 알 수도 있을까요? 아까 나간 분이 제일 안 맞았고 나간 분이 제일 안 맞았고 그리고 상담 오시면서 한 분은 뭔가 재테크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오셨는데 한 분은 재테크 자체는 투자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막으러 왔어. 나는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걸 거야. 있는 대로 얘기해 드릴게. 이거 분명히 사기야. 나 이거를 막으러 왔어. 하고 얘기를 듣는 경우.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상담이 끝나고 그분이 실제 진행해서 지금 노년동에 건물이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시간이 지나서 자기 처음 생각을 저한테 얘기해서 지금 이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정도?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처음에 상담하러 들어오시면 다 알거든. 왜냐면은 관심이 있는 분은 액션이랑 그렇지 않은 분 액션이랑 표정이나 이런 제스처나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 그걸 보고 알지만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 얘기 하지 없는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불만이나 아니면 막연한 불안감에 대해서 오늘 오신 분이 이런 거 있었어.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하면 잘못될 수 있지 않아요? 뭐 자산이 많아지면 잘못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잘못될 수 있죠? 그분은 집을 몇 개를 갖고 있었는데 집이 이렇게 늘어나고 부동산이 늘어나면 뭐 망할 수 있잖아요. 리스크가 있잖아요. 무슨 리스크가 있죠?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게 뭔데요? 그 두려움이라는 게 막연한 두려움, 몰라서의 두려움이거든.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해서 잘못되는 경우 이제 세금으로 망할 수 있다, 잘못될 수 있다, 세금 폭탄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자, 근데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세금은 총 3가지. 살 때 내는 거, 갖고 있을 때 내는 거, 팔 때 내는 거. 이 3가지밖에 없어요. 살 때 취득세 한 번 내죠. 2번 내는 일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갖고 있을 때 재산세 내요. 매년 냅니다. 재산의 비례해서 나와요. 많으면 많이 나오고 적으면 적게 나오고. 팔 때 내는 거 양도소득세. 말 그대로 양도했는데 소득이 생겼을 때 1,000만 원 남았을 때, 1억 남았을 때, 10억 남았을 때, 100억 남았을 때 그 비율이 달라요. 많이 남으면 비율이 좀 더 높고 적게 남으면 적고. 소득이 안 생겼는데 내는 일은 없어요. 하나 더 있다고 치면 월세를 받는 경우 월세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게 돼요. 근데 월세를 안 받는 경우에는 요 3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로 망할 수가 있을까요? 취득세는 사면서 내는 거니까 우리가 당연히 가늠할 수 있죠. 알고 사는 거예요. 재산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재산이 많아야 근데 뭐 최근에 주택을 많이 갖고 있으면 뭐 중과하고 더 많이 낸다고 하는데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해서 책정하니까. 근데 물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는데 현금 흐름이 없거나 현금성 자산이 없는 분들은 폭탄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3번째,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금은 소득에 부과되거나 아니면 자산에 부과된단 말이에요. 살 때 내거나 아니면 갖고 있을 때 내거나. 근데 이걸로 뭔가 폭탄이 나온다 하기는 사실은 어렵단 말이죠. 망했어. 이런 얘기가 이제 70대 이상이신 분들, 70대 전후이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TV에서도 보기도 하고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세금을 연체하는 사람들이 자산이 많은데 세금을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 나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아는데 그러다가 연체료, 과태료 해가지고 그걸로 잘못된 경우는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연체료, 과태료 나오기 전에 그걸로 그 금액이 엄청 많아지기 전에 이미 다 뭐 통장 묶이고 뭐 압류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가 사실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정확히 실체를 파악을 하면 알아보면 알아보고 그게 내가 리스크가 감당된다 안 된다 그럼 감당이 되면 위험이 아니겠네. 네. 감당이 안 된다 그럼 안 하면 되는 거고. 막연한 두려움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더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거지.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이런 경우들이 많아. 자세히 몰라서 안 알아보기도 왠지 부담돼. 난 잘 모르니까. 처음에 수영을 배우면 깊은 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겁나겠어. 그러니까 물어보는 데서 애들 초등학생들 놀잖아. 네. 근데 성인이 됐어. 물어보는 데는 들어가기가 창피하지. 애들밖에 없으니까. 깊은 데 들어가려니까 더 무서워. 왜? 오랜 시간 안 해서. 그러면 아예 그 분야에 대해서 단절한단 말이지. 경험을 안 해봤어요. 평생 수영을 안 해봤는데 70이 됐더니 수영을 갑자기 잘해. 이런 일이 없죠. 네, 부동산 재테크를 쭉 안 해왔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 불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물론 인간관계를 겪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륜이라는 게 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륜이라는 게 통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않으면 완전 다른 거니까.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30세도 있고 40세, 50세, 60세, 70세 있을 텐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내가 안 해본 거 처음에 시작한다고 해서 잘할까요? 오히려 더 못하죠. 부담감이 더 크고 생소한 거니까. 애들일 때는 뭐 몰라도 막 부딪혀보는 이런 성향이 있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안정 성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륜이라는 거는 인간관계 일부분에 대해서는 통할 수 있어도 뭐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통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렇게 막연한 부담감,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해 보는 게 그 두려움을 없애고 내가 확실해지는 길이지 막연히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벗어날 수 없다. 또 그러면 연부연화 계약한 사람들 중에서 제일 나이 젊은 층은 어떻게 될까요?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20대 후반이요? 그때 강남의 건물주가 아니야, 그때는 작은 거였어. 건물로는 30대 중반이 제일 젊어. 30대 중반. 그래도 젊네요. 그치. 네. 이게 지금 코로나고 경기가 어렵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돈을 버는 사람은 다 벌어. 오히려 더 벌더라고. 근데 지금은 어려운 얘기만 하니까 누군가가 잘 된다는 얘기를 하면은 저거 뭐 이상한 거 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누군가가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사실 하기 힘들지. 근데 사실은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거든. 네, 좋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처음에는 부부의 재테크 생각이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얘기를 왔는데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테크 그리고 뭐 강남 건물 그리고 저의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 재생 목록 보시면 분류가 그 섹션별로 돼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또 원하는 내용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